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개바의 엠스톤입니다. 이번 시간엔 23학년 3월 학평 모의고사 공통문항 13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삼각형의 활용 문제인데요. 최근 기출경향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죠. 삼각형의 활용, 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 쓰고 어떤 상황에서 사인 법칙 쓰는지 확실하게 완벽 정리하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관련 수능 기출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4학년 3월 학평 공통 13번이죠. 문제부터 볼게요. EAB는 B이다. 자, AB가 A라고 할 때요. BC는 2배다 이거죠.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EA다. 이렇게 비율 관계가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 코사인 ABC. 자, ABC니까요. 이 각도가 주어진 거죠. 이 각도에 대한 삼각비가 주어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요. 얘를 세타라고 할 때 이쪽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 내접 사각형의 성질이죠. 마주보는 대변은 180도다. 합이. 자, 이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오라 하자.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이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C의 넓이가 PAC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P를 Q라고 하자. 자,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가 되려면 AC는 고정된 거죠. 얘를 그러면 고정된 요소를 밑변으로 봅니다. 얘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최대인 상황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때 그 점을 Q로 잡았을 때 QA는 6루트 10이다. 이 얘기입니다. 선분 AC 위의 점 D에 대하여 이 점 D에 대하여 CDB가 3분의 2파이 CDB 요 각도가 3분의 2파이로 주어졌을 때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자, 먼저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P를 Q라고 했으니까 이 점부터 잡아보고 갑시다. 자, 볼게요. AC는 밑변으로 보고요. 그러면 얘를 고정된 밑변으로 보면요. 높이가 최대인 순간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높이는 중심을 지나고 AC와 수직인 선분을 가정하겠죠.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이때 점 P를 Q라 하자.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CBA에 대한 코사인이 주어졌으니까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마주보는 대변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우리는 QAC 삼각형을 옆으로 그려놨습니다. QA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그리고 QA가 6루트 10으로 줬으니까 여기 6루트 10, 6루트 10이죠. 그러면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마주보는 대변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삼각형에서는 무슨 법칙을 활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감이 딱 와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정확히 정리하고 갑시다. 공식 암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고 그런 상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각도가 하나 주어져요. 세타. 자, 그리고 여기 얘가 이렇게 있고요. 보통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두 변의 길이가 2, 3으로 주어지고 그 끼인각이 주어졌어요. 두 변의 끼인각. 그리고 코사인 법칙은 변의 정보가 각의 정보보다 많을 때 활용합니다. 변의 정보는 2개 주어져 있고요. 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이 끼인각일 때 마주보는 대변은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명칭이 제2 코사인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를 제곱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A제곱은. 그리고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요. 반식의 방향으로 돕니다. 얘의 제곱.
그 다음 요까지 돌아옵니다. 3의 제곱.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의 보통의 법칙들은 한 바퀴 돌고 나면 되돌아갑니다. 이제 되돌아가요. 그래서 긁으면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곱 공식의 전개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2에 3, 2. 그러면 이렇게 되돌아왔겠죠. 그리고 마지막 각도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식의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반식의 방향으로. 그리고 이 코사인 법칙이니까 제곱 공식이다 기억하고요. 그래서 마주보는 대변으로 시작해서 돌아갑니다. a제곱은 2제곱, 3제곱 한 바퀴 돌았으면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데 제곱 공식 전개라고 생각해요. 긁으면서 마이너스 2, 3, 2, 3, 2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각도로 끝맺음 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이게 제2 코사인 법칙의 활용입니다. 언제 써먹는다? 어떠한 상황?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변의 정보가 각의 정보보다 많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변이 이렇게 있고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써먹는 법칙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와서요. 제2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죠. 그리고 끼인 각이 주어진 겁니다. 변의 정보가 각의 정보보다 많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끼인 각의 마주보는 변에서 시작됩니다. x제곱은 자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요. 6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돌아요. 6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되돌아갑니다. 2의 6루트 10 6루트 10 이제 되돌아와서 각도로 들어가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은 36 360이죠. 360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요거 36 곱하기 10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사분면 각도니까요.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2파이니까요. 짝수배죠. 따라서 그대로 코사인 세타로 들어오는데 얼싸 코사인은 음수보죠.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로 주어져서 마이너스 8분의 5 따라서 8분의 5가 됐겠죠. 그래서 8분의 5입니다. 자 그러면 2약분 때리고요. 4약분 때리면 9가 되겠죠. 그럼 360 더하기 360 마이너스 얘는 45 450이죠. 그래서 270을 얻었네요. 자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C의 길이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C의 길이가 이 AC의 길이가 270을 얻어놨으니까요. 제곱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번엔 ACB를 봤을 때 요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죠. 그리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루트 270을 얻어놨어요. 근데 얘가 있죠. EAB가 BC. AB를 A로 놨을 때 BC는 2배니까요. 2A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변변예죠. 다시 변이 많이 주어졌고 끼인 각이 주어졌으니까 제2 코사인 법칙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돌아갑니다. 반식의 방향으로. 제곱은 270은 예. 그 다음 예. 마이너스 다 돌아왔죠. 그럼 이제 긁으면서 되돌아가야 되겠죠. 2 곱하기 2A 곱하기 A 돌아오고 각도로 끝맺음 하겠죠.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270은 5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8분의 5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2죠. 그러면 5A제곱 마마 플러스 2분의 5A제곱이네요. 자 5 약분해 버립시다. 5, 5, 25, 5, 4, 20 그러면 2분의 3A제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얘는 18이죠. 따라서 A제곱은 36, A값은 6을 얻었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따라서 지금
이 A의 값은 6을 얻었고요. 얘는 12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CDB가 3분의 2파이, 이 각도가 3분의 2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CDB 삼각형만 이렇게 그려놓고 보고요. 그림을 다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그러면 CDB가 있었는데 외접원을 가정하는 거죠. 외접원을 가정했을 때 이 외접원의 반지름 R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접원 하게 되면 무슨 법칙을 떠올리죠? 사인 법칙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인 법칙의 용도, 어떠한 상황에 사인 법칙을 주로 사용하는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사인 법칙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외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변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사인 법칙은 누구라도 알고 있죠.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C분의 C는 2R이다. 그래서 요건 또 정리하면 A는 2R 사인 A고요. B는 2R 사인 B고요. C는 2R 사인 C라고 해서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로도 기억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잘 보면요. 이러한 상황에 써먹습니다. 코사인 법칙과는 반대로 변의 정보보다 각의 정보가 더 많이 주어졌을 때, 즉 알파와 베타가 제시되어 이런 식으로 각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주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변을 A라고 하고 이 변을 B라고 할 때 이 변의 정보는 모른다고 쳐봐요. 그럴 때 변들의 비율이 각의 비율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들의 비율이 각의 비율로,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로 정리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변의 정보를 각의 정보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주로 써먹느냐, 각도는 많이 주어져 있는데 변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써먹는 법칙이죠. 그리고 외접원이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는 용도로도 활용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이 변의 길이 6을 얻었고요. BC는 10입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3분의 2파이 알고 있으니까요.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12는 2R이겠죠? 그러면 이 약분해버리면 6이죠. 따라서 R은 사인 3분의 2파이의 6입니다. 자, 120도 각도 사인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6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6 곱하기 2, 3분의 루트 3이어서 4루트 3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번엔 24학년 수능 공통문항 13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까지 연관지어 정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j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써먹는지 정확히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j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은 100% 반드시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AB가 3이래요. BC가 루트 13. 그리고 AD, CD.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두 변의 곱이 9로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BAC가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로 주어졌어. 이러한 ABCD가 있대요, 사각형. 그때 ABC의 넓이, 얘의 넓이를 S1, ACD의 넓이, 얘의 넓이를 S2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잡아 놓읍시다. 그러면 문제 정보는 S2는 2분의 1, AB가 지금 이렇게 사인 세타까지 해서 S2를 구할 수는 있죠. 그러면 얘는 2분의 9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놨고 S2와 S1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6분의 5의 S1이다. 그때 사인 ADC, 사인 세타분의 R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뭐죠?
사인 법칙을 일단 떠올려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24학년 수능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자, AB가 3, 얘가 루트 13이고 AC는 모르니까 K라고 잡을게요. 이때 ABC 얘를 봅시다. 얘를. 자, 얘를 보니까 변의 정보가 더 많이 주어져 있고요. 끼인각이 주어졌으니까 제 2코사인 법칙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얘로부터 시작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13은 3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되돌아올 겁니다. 3 곱하기 K의 코사인 각도로 들어가겠죠. 자, 코사인 60 2분의 1이니까요. 얘죠.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3K 마사 이렇게 나와서 K마사 K값은 4를 얻었네요. 그래서 얘는 4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ABC의 넓이를 S1, 얘를 S1이라고 했으니까 S1은 2분의 1 곱하기 3, 4 사인 60도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어서 얘를 얻었네요. 그러면 S2는 얘니까요. 자, 따라서 S2는 얘를 얻었는데요. 우리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얘가 A고 얘가 B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 AB 세타 사인 세타죠. 얘가 2분의 얘입니다. 근데 얘 값은 9죠. 그죠? 그래서 2 사라지고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을 구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이니까요. ADC에서 이 각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고요. 따라서 사인 세타분의 4는 2R이죠.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2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근데 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이죠. 그러면 5분의 5 루트 3분의 9가 돼서 3 루트 3 따라서 5분의 6 루트 3을 얻은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 구하래요. 사인 세타분의 R입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얘였으니까요. 9분의 5 루트 3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은 5분의 6 루트 3이죠. 따라서 루트 3 없어지고요. 그래서 25분의 6, 9, 54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5분의 54 1번이네요. 자, 이렇게 24학년 수능 공통문항 13번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수능 기출까지 연관지어 정리한 이유는 j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은 100% 출제되는 유형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문제까지 같이 연관지어서 꼭 정리를 해두세요. 아무튼 j 코사인과 사인 법칙은 100% 출제입니다. 반드시 정확히 정리해 놔야 됩니다. 자, 계속 화이팅 합시다.